2022년도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 관련된 분석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10월 달에 서울교통공사 시험이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많은 인원을 지금 뽑는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서울교통공사라는 게 예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요 공사는 없었고, 요게 이제 2017년도에 생긴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메트로,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보시면 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1에서 4호선 쪽까지가 서울 메트로가 담당하는 거고, 보통 예전에 서울 지하철 공사라는 데죠. 그리고 5에서 8호선, 이건 이제 도시철도공사. 그래서 코레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하철 담당하는 이 두 군데 공기업이 합쳐진 게 서울교통공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노선을 보시면 9호선 있죠, 9호선. 9호선은 관계없거든요, 라인이. 그래서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생겼다, 2017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기업 종류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공기업 정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작정하신 분들은 거의 뭐 매달, 거의 매주 시험이 자주 있죠. 그래서 지금 지방 공기업도 1200개 정도 있는데, 1200개 관련된 지금 통폐합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무 많다, 공기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공기업도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정말 들어가겠다라고 목적을 세워서 준비하시게 되면 시험 볼 수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공기업들, 뭐 한전, 그 다음에 뭐 석유공사, 한수원, 뭐 이런 데들은 메이저급이고, 거기 말고도 잘 들어오지 못한 공공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각 공공기관에 맞는 전략을 좀 세우시게 되면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입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매주 시험들이 계속 존재하니까. 그래서 지금 2022년도 9월 거의 끝나가고 10월 달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12월 봤을 때 10월 달에 공채가 되게 많죠. 그래서 중진공,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석유공, 그 다음에 농산물 관련된 공기업 두 군데, 금융공기업도 10월 셋째 주 보고. 그래서 10월 달 많은 공기업도 시험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하반기에 좀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시험 보신 날짜는 10월 15일이에요. 토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10월 22일은 금융공기업 시험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끔 빅매치란 말도 쓰게 되죠. 일단 전형 절차를 볼게요. 순서. 첫 번째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필기 시험을 보고 인성검사를 하고 나서 면접 시험 보죠. 그리고 신체 검사는 보통 뭐 대기업도 다 하잖아, 기업들도. 그래서 최종 합격 전에 신체 검사에서 이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대신 원서 접수 같은 경우도 적부 판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걸러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다 달라요, 공기업들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이 있고 인성검사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석유공은 인성검사나 면접시험이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사건 아시죠? 조수환 사건. 근데 공기업들 사건들이 좀 있긴 해요. 예전에도 뭐 있었냐면 살인 사건도 한 번 있었고, 발전기열 쪽에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떤 발전기열 직원이 그날 아침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발전소 전압을 내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기업들에서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게 인성검사. 근데 실제 이제 인성검사를 예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해와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채용을 한 다음에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얼굴이 공개된 조조한 씨 같은 경우에는 결격 사고가 좀 있었죠, 채용할 때부터. 그래서 뭐 신문기사 뒤져보시면 나왔던 내용처럼 벌금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금고형 이상이 되면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공공기관 시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좀 벌금형에 좀 그쳤기 때문에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즉 채용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던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음란물 배포로 또 전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 관련된 이제 범죄권은 공공기관 쪽 내용 보면 디지털 관련된 범죄 내용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없다 보니까 서경 쪽에서도 실제 채용할 때 별 하자가 없다고 결격사가 없다고 해서 채용을 했다가 이번에 좀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서경 쪽은 이게 좀 예민한 사건이다 보니까 뭔가 인성검사라든지 면접검사에서 훨씬 더 내용을 강화해서 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자, 시험 과목 볼게요. 시험 과목은 NCS 위주죠. 서경은. 그래서 NCS를 시험 보는데 범위가 의사소통, 뭐 수리, 문제 해결, 조직이해, 정보 능력해서 NCS 기본 과목들 다 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직무 수행 능력은 이제 전공 시험을 보통 보는 건데 사무직 이해입니다. 그래서 서경은 사무직 말고 기술 관련된 직렬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전공 시험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직 쪽은 100% NCS 시험 보고, 사무직 이해 직렬 쪽은 NCS 50%하고 전공 50%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NCS 40문항 50%, 직무 수행 능력 40문항 50%, 반면 사무직은 80문항 1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을 뭐 뒤에 나오겠지만 80문항 사무직 보는 분들은 100분 시험 본다. 100분.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공기업들은 80문항이면 80분 정도 시험 보거나 90분 정도 시험 보거든요. 근데 지금 100분을 준다는 거는, 즉 20분을 좀 더 준다는 의미는 시험 지문이 좀 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뒤에 나왔다시피 피셋 유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이 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채용 인원은 475명입니다. 많이 뽑죠. 대신 이제 모든 직렬 합쳐서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무직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뽑기 때문에 나름 좀 공공기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서경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응시자급 보시면 연령 만 18세 이상 돼 있는데 어느 공기업은 연령 제한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데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 보통 이렇게 연령 제한 없는 경우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 내가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시험 봤다가 붙으면 바로 입사하셔야 돼요. 보통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합격한다 하더라도 임용유예 기간이 있는데 공기업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합격을 하자마자 바로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 18세 이상 요거 이제 조건을 달아놨고, 대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도 당연히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령, 학력, 전공 이런 부분들의 제한은 없으나 특히 이제 기술직은 이제 전공 분야가 좀 있는 게 자격증들이 좀 필요하니까 들어갑니다. 자, 근무 조건 보시면 주간, 야간 교대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메트로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하루 일하고 대신 일할 때 이제 밤새서 일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 하루 쉬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야간 교대 가능한 자를 근무 조건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밤샘 근무가 좀 가능할 수 있는 분들이 지원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싫다, 이런 게 좀 맞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신입사원의 채용 변경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부터. 그리고 2023년도부터 사무직의 경우 NCS 플러스 직무수행 능력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무수행 능력 쪽이 기술직에 좀 해당되지만 사무직은 내년도에도 직무수행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경영, 경제, 행정, 법, 택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리 사전 공지했기 때문에 내년도 만약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NCS에다가 전공 시험도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행정, 경영, 경제, 법 4개 중에 하나 택일이기 때문에 전공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 상관없이 또 법학과 상관없이 다 요 과목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험이니까 내년도 시험 보신 분들은 미리
캐치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볼 건데 분석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볼게요. 저번에 시험 봤던 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하대요.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하지 않는 공기업 시험도 있죠. 그래서 그 유의사항 잘 읽고 가셔야 되고, 수정 테이프를 만약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적이 있으면 이제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 점수 상관없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종료 5분 전에는 답안지 교체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오답 감점 없다. 각 NCS 시험 볼 때 잘못된 답을 체크하는 경우 감점 처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부담 없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NCS 유형이 두 가지라는 거죠. 모듈형이랑 피셋 유형. 그래서 피셋 시험은 대표적으로 이제 행시나 외시 쪽에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피셋 과목이 보통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문제 해결, 이쪽이 피셋 유형에 해당이 되고, 요 관련된 분야가 NCS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반드시 피셋 유형으로 출제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셋이 60% 정도 비중 차지하고 모듈형이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피셋 쪽 지문은 일단 길게 나올 거고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CS 준비하신 분들이 일반적 시중에 있는 NCS 교재로 많이 준비하시겠지만, 좀 기회 되신다면 피셋 기출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는데, 피셋 시험이 어렵잖아요. 이게 지문도 매우 길기 때문에 한번 좀 훈련을 해놓으시면 공기업들 시험 볼 때 NCS 안에 피셋형도 나오기 때문에 시험 대비에 좀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체 80번까지 봤을 때 저번에 2021년도 기출 기준하에서 피셋 유형이 1에서 48번까지 출제됐대요. 그래서 지금 피셋 유형 나온 거 보면 의사소통 있죠? 여기 지금 언어 논리와 좀 비슷하죠? 자료 해석 있죠? 여기. 그다음 자원관리, 여기 문제글 있죠? 이렇게. 그다음 정보 파트, 기술 파트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정보 같은 경우도 특징이 요즘에 IT 기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 관리 관련된 거, 정보 관련된 걸 많이 시험에 내기도 하는데, 지금 자격증 가산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커말 능력 1급 가산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공기업 준비하신 분들은 가산점 잘 유의해서 체크하셔야 되고, 가산점을 꼭 따고 지원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가산점 유명한 게 저희 때부터,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보면 커말 능력이 제일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커말 능력, 예전에는 한국사, 그 다음에 토익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토익은 뭐 거의 적부판정 기준만 밖에 안 되고, 요즘에는 공기업 쪽에서. 근데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뭐 토익으로 끊었거든요, 공기업 쪽을. 그래서 그 당시 석유공사 커트라인이 980이었어요, 토익 커트라인. 근데 지금 이제 토익 커트라인 이게 없으니까 기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자격증, 요즘에 커말, 특히 한국사 이런 거 꼭 따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정보 있죠. 그 정보 때문에 뒤 기출문제 보시면 코딩 문제가 들어가 있죠. 코딩. 요즘 코딩 유행이니까. 하여튼 기술 이런 거. 그다음에 49에서 80번은 모듈형, 조직이해, 자기개발, 대인관계, 뭐 직업윤리. 느낌상 요 윤리 파트가 좀 이번에 강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런 석영 사태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00번 시험 보죠. 기출 유형을 쭉 볼 건데, 뭐 이게 복원이다 보니까 키워드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NCS 공부하신 분들은 시중 교재로 많이 공부하시겠지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코딩 시스템 관련된 게 많이 어려워하시죠. 코딩. 대략 7개 정도 출제가 됐고, 커말 능력 공부하시면서 코딩도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언어, 컴퓨터 C언어 이런 것들 나오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원 유형 있고,
그다음 아까 자기계발 있죠? 그리고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고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장 내 에티켓, 매너 같은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과 응대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이제 기본적 태도도 많이 물어보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매너, 에티켓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윤리 관련된 것도 시험에 나왔대요. 그래 구성 스스로 동기 유발하려면 리더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응도 있었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뭐 많죠. 문제가 관련돼서. 그래서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뭐 상관한테 가서 이른다, 아니면 그 직장 동료와 직접 대화해서 해결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 같고, 협상 전략, 유화 회피, 경로 문제. 그래서 4호선 최단 경로 계산 문제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초과수당 구하는 거. 이게 뭐냐면 내가 뭐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초과수당 얻기 위해서 서류상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초과수당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도장 찍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상급자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본 게 이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금년 성실 구분하기.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통공사니까 열차 번호 관련된 것도 그렇대. 화물, 여객, 임시.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이 해당 홈페이지는 꼭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강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 내용은 숙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이제 NCS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회사 상식이에요. 그래서 해당 회사 업무라든지 회사 뭐 로고라든지 C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가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어떤 것을 배우며 좋을지 검토하시기 위해서 뭐 쭉 조건들 줬나 보죠. 요가, 요리, 댄스 중에 뭐를 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행 시 어느 방을 예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 과정, 휴가 일수, 부서 배치, 그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때 증가율 계산하는 법, 계산법, 그다음 지하철 안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뿌리 산업 관련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시험 출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기출문제 눈으로 잘 확인해 보시고 기회 되시면 시중 그 서점 가셔서 교재 쭉 들춰보시면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요게 있네 하시면 그런 책 사는 거죠. 사가지고 이런 거를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갔는지 어떤 식으로 출제했는지를 좀 보시게 되면 실제 시험장 가서 어려운 체감이 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시험대 직접 가서 당황하지 않죠. 그리고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나마. 근데 내가 시험장 가자마자 이 문제가 정말 생소하다 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책도 많이 뒤져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NCS 공부하는 가장 기본은 책을 여러 권 사면 좋은데 혼자 여러 권 사면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여러 명이랑 스터디 하시면서 책을 돌려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뭐 A, B, C, D 출판사 교재 사가지고 나는 이번 주까지 A 교재를 보고, 그럼 이번 주 끝나면 다른 친구 풀었던 B 교재를 받아서 B 교재 풀어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한 달 동안 4권 정도는 풀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출판사마다 약간 문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푸는 게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시는데 매번 강조하지만 NCS는 꾸준히 하셔라. 이게 토익처럼. 그래서 내가 바짝 몰아서 뭐 1주, 2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토익 공부하듯이 틈틈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업 쪽에서는 NCS 비중을 전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NCS 없을 때는 상식 시험이 있었는데 요즘은 NCS가 필수니까 남들보다 NCS를 더 잘하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NCS도 점수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노력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NCS의 점수를 좀 끌어올리고, 그
그다음에 전공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수행 능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니까 대략 뭐 동일한 날짜, 동일한 월에 시험 본다면 1년 텀이 있죠. 그럼 1년 텀 동안에 공부하신다면 전공시험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 이제 경제 쪽 직렬이니까 경제 공부하는 법에서 한번 내용을 올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관련된 분석을 보셨고요. 내용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나 유튜브 댓글로 한번 내용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다른 공개부로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